제14장 정화객점의 비밀 3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4장 정화객점의 비밀 3화. 왕코는 이제 눈을 떠도 된다. 왕코는 이건의 말에 마치 주문에 걸린 듯 눈을 떴고, 이건은 자신의 가슴춤에서 뭔가를 꺼내어 왕코에게 건넸다. 공자님, 이게 뭔가요? 동경이다. 아주 비싼 물건이지. 파사국에서 나이 많은 장인이 1년간 노력 끝에 만들어낸 물건이구나. 그런데 여인들이나 쓰는 동경을 제게 주십니다. 네, 얼굴을 좀 보라고 하는 것이다. 얼굴을요? 그렇다. 이건의 말에 아무 의미 없이 동경을 들어서 자신의 얼굴에 비췄는데, 에구머니나! 스르륵 턱! 왕코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서 힘이 빠졌고 동경을 떨어뜨렸으나, 이거는 금쾌수라는 본인의 절기금나수로 떨어지는 동경을 낚아챘다. 왕코야, 내가 정말 귀한 물건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동경이 바닥에 떨어지면 동경이 훼손된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말 놀랐습니다. 공자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제 얼굴이 맞습니까? 후후후후. 뭘 말이냐? 아, 공자님, 제 딸기코가. 딸기코가 뭐 말이냐? 사라졌습니다. 제 딸기코, 나와 함께 20년을 넘게 살아온 이 딸기코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감동하는 것이냐? 왜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고향에 가면 벌거벗은 딸기코라고 놀리는 녀석들은 죄다 입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후후후후. 하하하하. 후하하하. 왕코야, 그렇게 좋으냐? 왜? 아니겠다옵니까요? 그러면 너의 코도 이제 좀 작아져서 정상인의 코가 된다면 좋아서 까무러치겠구나. 네. 뭘 놀라고 그러냐? 아니, 공자님, 정말입니까요? 제가 정상인의 코가 되었단 말입니까? 물론이구나. 하지만 한백일은 무공을 연공하며 기초신법이 내 몸에서 작용해야 내 코가 작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물을 하루에 100잔 정도를 마셔야 다시 코가 커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너는 너의 체질상 물을 자주 많이 먹었다면 딸기코도 왕코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마는, 어릴 때부터 물을 극히 멀리해서 내 몸의 불순물이 내 코로 집중하였다. 그러니 당연히 역기능적인 내 몸을 순기능적으로 바꿔주면 정상인이 되지 않겠느냐. 아, 어렵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다만 공자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제가 물을 마시는 것은 어린아이가 앉아서 떡 먹기처럼 쉬울 것입니다. 후후후후. 여성 말은 정말입니다. 저는 공자께서 콩을 파치라 말씀하시면 그냥 밭을 콩으로 믿겠습니다. 녀석, 알겠다. 그러나 지금 너처럼 감동이 된다고 간이고 쓸개고 그렇게 빼주기만 하면 못된 녀석이 코 베어 갈 것이다. 하하하하.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이거는 쉴 새 없이 웃고 있는 왕코를 보며 짙은 미소를 짓고 한결 마음이 훈훈해진 것으로 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이것이 정말 작은 일이지만 제세이와 홍익 인간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동방제국, 황국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요, 신께서 자신을 만드시고 지금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게 하신 뜻이라 깊이 각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만저갱을 나온 이후로 권선징악의 삶을 실천하고자 했다. 비록 그 일이 소소한 일이라도 말이다. 지금 이거는 한 사람의 기쁨을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하고 있었는데, 참, 공자님, 응? 왜 그렇게 놀란 음성으로 말을 하는 것이지? 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공자님과 함께하며 지난날을 잠시 추억합니다. 무엇을 말이냐?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이곳에 온 지 약 20일쯤 말입니다. 왕코는 이제 제법 비장한 얼굴로 이건에게 자신이 고민하고 있었던 과거 일을 회상하고 있었으니, 약 12일 전 정화루, 정화객잔이 세워진 지 22일이 지나고 있었다. 원래 섬서 서안에서 제일 유명한 객잔은 구룡객잔이라는 곳이었다. 그 객잔은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이래전에 폭삭망하게 되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치정에 의한 살인과 방화로 객잔은 모두 전소되었다는 소문이 섬서 서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그리고 이 정화객잔은 혜성처럼 등장해 구룡객잔이 있었던 자리에 자리했고, 처음부터 화려하게 영업을 시작한 이 정화객잔은 순식간에 구룡객잔이 자리한 곳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그 명성까지 말이다. 이곳은 언제나 인산인의 문전성시를 이뤘고, 과거 이곳 섬서 서안의 중원전장이 유명한 곳으로 중원의 소문이 난 것처럼 이제는 정화객점이라는 곳이
모든 중원인의 명소가 되었는데 쿠르르 쿠르르르르르르르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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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시가 지나고 있는 시간 밤하늘은 먹장구름으로 온통 빽빽하게 덮고 있어서 어두운 밤을 더욱 어둡게 하였고 뇌성병력이 울리며 순간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오 싸사사사사사사 사오. 총화가 거리에는 지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물론 섬서성 관부에서 정한 등허관제의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통제받는 시간에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았다. 이는 단속에 걸리게 되면 관부로 끌려가 다음날 곤장 20대를 맞고 훈방 조치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 그러한 이유를 떠나서도 장대비가 장렬하였기에 더욱더 거리에는 사람뿐 아니라 길고양이조차 돌아다니지 않았다. 쏴우 싸사사사사사사 쏴우. 총화가의 거리는 순식간에 모두 곳이 축축하게 적셔졌고 곳곳에 무릉덩이도 만들어졌다. 이때 히힝 따그닥 따크닥 다다다다닥. 허허, 이 총화가의 야심한 시각, 광풍과 호우가 대작하는 밤에 말과 마차는 웬 말인가. 이들은 무슨 급한 일이 있기에 이러한 용무를 보고 있는 것일까. 어서 내려서 군주께서 명한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조장. 후다닥 후다닥. 마부한 사람과 마차 안에 있었던 세 사람이 내려서 신속하게 이동하였다. 이들은 바로 약 20일 전에 이곳 총화가인 중심가에 생긴 정화루라는 객점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정문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뒷문 골목길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우사사사사 우사사사사사사사사 우사. 하늘에 구멍이 났는가. 비는 계속해서 세차게 내렸고 우르르 쾅쾅쾅 콱콱콱콱콱콱 쾅 쾅 쾅. 하늘에서는 무엇에 그렇게 노였는지 지면을 향해 뇌성병력을 뿜어냈다. 허허, 이런 날에는 그저 침상에서 잠을 자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인데 말이다.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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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뚜벅 뚜벅. 네 사람은 정화객점에 들어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들은 뒷문을 이용하여 정화루 객점 회랑을 이용하여 뒤편 벼런이 있는 곳으로 급히 걸었고 이 정화객점의 규모는 어마어마해서 대궐과 같은 큰 벼런이 5개나 별도로 있었다. 그리고 이 여러 벼런은 비 오는 날에는 야외 회랑을 이용하고 각 벼런으로 다닐 수 있었고 곳곳의 석등과 정원과 정원수들은 상당한 규모를 자랑할 뿐 아니라 그 화려하기가 황제의 구중궁궐과도 비견될 만했다. 이곳을 급히 이동하는 네 사람이 있었으며 이들은 가장 깊이 위치한 벼런까지 급하게 이동하여 마침내 깊은 벼런에 다다랐다. 와, 정말 이곳이 일개 객점의 벼런인가? 아님, 황제의 궁궐인가? 마지막 벼런은 작은 동산도 뒤편에 끼고 있는 상당한 규모의 벼런이면서 마치 성처럼 대단한 위용을 자랑했으며 다른 벼런보다 더욱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으니 어서들 오시게. 아, 집사님께서 나와 계셨군요. 물론이지. 중요한 일은 언제나 내가 진행하지 않나. 장 조장. 네. 정화객전 뒷문으로 들어왔던 네 사람의 무사였고 이를 맞이하는 인물은 제법 나이가 들어 보여 노인 인상을 주고 있었던 허리 굽은 자였다. 그는 딱 봐도 나이 70대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다. 집사님, 준비는 되었습니까? 그래, 준비는 되었지. 딱 내 구로군. 아, 그럼 우리가 하나씩 운반하면 되겠군요. 그래, 내가 그대들을 부른 것은 우리가 아직 이곳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일세. 아직 우리의 최고 무사들인 정화호 행수가 이곳으로 와야 하고 2개의 조직이 더 합류해야 우리는 비로소 정식적 개파대전을 할 것이야. 그러니 우리의 정체를 들키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지.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곳에서 도망해야 할지 몰라. 집사님, 그렇다면 더욱 은밀하게 화굴산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조장, 물론 자네의 말이 맞네. 하지만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곳 서안에서 화굴산을 구할 수 없었네. 우리가 이곳에 자리한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더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섬서에 화굴산이 동났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소문의 중심에는 혈맹이 존재했고 이 혈맹에서 다 쓸어 담았다고 하니 장조장은 집사란 자의 말을 듣고 골똘히 무언가 생각하는 자처럼 고개를 들고 비 오는 하늘을 잠잠히 보았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에 매거지는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